투데이 잡스 시즌2 멘토 군단들의 그때 그 시절 취업 성공기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좀 네 번째 라떼썰을 또 들어보고자 합니다.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산타가 뿅? 산타 할아버지다. 와! 모자만 썼는데도 분위기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와. 저희도 이렇게 머리에 그쵸, 오늘 좀 반짝반짝거리는 블링블링하게 요런 거, 좀 블링블링. 써봤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느낌 나나요? 느낌이 이제야 나네요. 네. 보시는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한 네. 시간 동안 이 느낌 가득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맛쌤의 라떼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영광스럽게도 1시간이 주어져서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또 몸담았었던 롯데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드리는 All About 롯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영업직무 출신이다 보니까 영업에 대한 오프 더 레코드, 또 All About 영업,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라떼를 기반으로 해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라떼를 기반으로. 라떼를 기반으로. 그러니까요. 아니 네. 사실 롯데 이야기 많은 분들 기대를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롯데를 좀 이용해보지 않았거나 거치지 않은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부터도 아주 유명한 우리 놀이동산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롯데월드. 저는 예전에 그 할머니 댁에 가면 그렇게 항상 자질구레하게 담아두던 그 사랑빵 선물 사탕 아세요? 네네네. 네, 그게 롯데 거였거든요. 오. 그래서 롯데 하면 저는 그 어릴 때 봤던 그 통, 캔디통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나요. 어느 할머니 집에나 있는 그 있는. 통 아시죠? 미정 그러니까요. 아나운서는 또 혹시 기억나는 롯데 있으신가요? 저는 똑같아요. 그냥 롯데월드나 놀이동산도 그렇고. 근데 맞아. 사실 저는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롯데껌과 아주 악연이 있습니다. 껌이라면 역시 이거를 네. 요즘 분들 모르세요. 그런데 진짜 라떼는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라떼는인데 라떼는 저는 껌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늘 씹으면 잠이 드는 거예요. 씹다가 잠이 들어요. 씹다가 잠이 들어서 머리에 붙어서 머리를 몇 번을 어머. 잘라냈어요. 그래서 롯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 누구에게나 혹시 있을 법한. 네, 그러니까요. 쌤은 어떤 추억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희노애락을 다 겪었었죠. 일을 하면서 기쁠 때도 특히나 월급날 굉장히 네. 기뻤다가 또 실적이 안 나오면 또 우울했다가 그런 희노애락을 다 겪었던 저에게는 또 굉장히 또 좋고 때로는 힘들었던 추억으로 남아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사실 롯데 하면 무슨 롯데라고 할 정도로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스포츠 구단도 있고. 네.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 못 세겠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약 80개 이상의 계열사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그 다이어리를 받잖아요. 그룹 다이어리를 받으면 맨 앞에 몇 장을 걸쳐서 계열사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셌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0년대 중반에는 한 108개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정리를 해서 한 80개 정도 되지 않나 일단 싶은데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대표 광고 카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함께 가는 친구 롯데 이런 멘트가 있어요. 네. 굉장히 그룹 내에서도 전략적인 슬로건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곧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함께 가겠다. 여러 사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식품 분야는 제가 있었던 제과, 음료, 푸드, GRS 여러분들이 GRS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롯데리아나 크리스피크림, 엔젤리너스 이런 계열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 네슬레도 있습니다. 네슬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아사히주류도 롯데의 하나의 또 회사고요. 그리고 유통 굉장히 롯데하면 유통 공룡이라고도 불리죠.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롯데마트, 대형마트와 같은 그리고 또 전자제품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양판점 하이마트도 있고 맞아요.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롯데 슈퍼, 그 세븐일레븐이 있는 편의점 또 H&B 스토어도 있습니다. 롭스도 있고요. FRL 코리아라고 또 옷이나 의류, 우리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유통하는 그 FRL 코리아 대표적인 브랜드가 유니클로, 무인양품 이런 것들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요. 또 화학도 케미칼, BP화학 이런 계열사들, 건설도 롯데캐슬 브랜드 아실 거예요. 롯데건설. 그리고 제조도 알루미늄, 캐논 코리아도 사실 롯데의 하나의 계열사고요. 후지필름도 그렇고 관광,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월드, 롯데호텔, 롯데리조트, 또 여행사도 있고요. 서비스, 금융 분야는 지금 캐피탈 한 곳이 있는데 사실 원래는 금융이라고 했을 때 롯데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롯데 뭐 카드 이런 계열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 집단이
일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을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뭐 롯데라고 하셨잖아요. 롯데란 이름이 어디에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롯데란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를 아는 것도 좀 하나의 상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사실 그 독일의 문학가 괴체의 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있는데요. 베르테르 효과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 나온 여주인공 이름이 샤롯데입니다. 여기서 따와서 이름이 롯데가 된 건데 사실 왜냐하면 롯데그룹의 설립자, 그 초대 창업주이신 신격호 회장님께서 사실은 학창 시절의 꿈이 소설가, 작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중에 감명 깊게 읽은 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럼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이 이름을 따와야겠다라고 해서 롯데, 지금의 롯데라고 불리는 이 기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신입사원 연수하면 제가 받았던 건데 약 2주간에 그룹 연수를 해요. 지금은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냐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약본을 줍니다. 실제 신입 연수 기간 동안. 그래서 그걸 보고 퀴즈를 풀어야 돼요. 여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인가, 뭐 어디서 누굴 만났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과정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샤롯데 시어터라고 극장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롯데 계열의 극장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라는 브랜드에서 조금 뭔가 프리미엄화 시키는 네네네. 예를 들면 샤롯데 시어터도 그렇고요. 면세점, 백화점 중에서도 되게 명품관, 샤롯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이 문학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신격호 회장이 좀 문학적인 감수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나중에 기업을 차릴 수도 있잖아요. 야망이 네. 있으십니까? 차리게 되면 네. 글쎄요, 저는 추추 기업이라고 한번 지어보고 싶네요. 저희 강아지 추추? 이름이 추추라서 아. 좀 생각이 나는. 이정 아나운서는 혹시 창업을 하게 된다면 류미정으로 가야죠. 네. 오. 저의 이름으로 사실 생각이 이름, 안 내 나서 이름 석자를 걸었다. 내 이름 석자를 건 회사를 한번 차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데 하면 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쌤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본 기업 아니야? 이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 볼 때도 있고 일본 기업으로 볼 때도 있는,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창업주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 만들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격호 회장님이 사실은 울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학창 시절을 다 울산에서 보내셨어요. 그러시다가 공부를 하고 20살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그때 사업을 시작하신 게 지금의 롯데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제과 사업입니다. 껌이나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기존에는 그 제과 시장이 생산 공장에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고객으로 오는 구조입니다. 이 유통 과정이 많다 보면 각각의 마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이걸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제조 공장, 소매상 고객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모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싼 가격에 그 껌이라든지 초콜릿,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자주 먹는 식품들을 섭취할 수 있게 되고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상이 올라간 거죠. 이 성공을 발판으로 한국으로 넘어오시게 돼서 지금의 롯데를 설립하고 지금 경영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한국에도 일단 롯데가 있고요. 일본에도 롯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매출을 비교해 보면 일본 롯데의 20배가 한국 롯데 매출액과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창업주도 한국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그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분들은 뭐냐면 일본 기업이다. 왜냐하면 지배구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해본 굉장히 많은 계열사, 네. 이 계열사들의 그 지배구조를 보면 가장 최대 주주가 호텔 롯데 호텔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우리나라 한국의 롯데 계열사의 최대 주주 롯데 호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롯데 호텔의 최대 주주가 있어요. 이게 일본 롯데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롯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20배만큼 돈을 벌어서 뭐해? 어차피 타고 올라가면 일본의 롯데에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뭐 한국이다 일본이다 딱 나누기는 어렵고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제 일본 기업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서도 그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일본에 대한국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일본 제품이나 일본 관련 기업이 생산한 것들을 구매하지 말자, 이 노제팬 운동이 있었어요. 노제팬 운동이 있어서 그룹 전반에 걸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일까 일본 기업일까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있는 롯데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뭐냐면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의 폐점이에요. 네. 그 명동을 가시면 초입에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유니클로 플래그십 매장이에요. 맞아요. 네.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니클로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우리나라의 SPA 브랜드, 패스트 패션을 도입한 선구자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유니클로도 매출이 적자 전환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못 벌다 보니까 특히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동의 플래그십 매장을 내년 1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철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 롯데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작년에 2019년 7월부터 대한국 수출 규제가 있으면서 불매 운동이 있었다고 하면 올해 또 우리나라를 덮친 코로나19 이슈 때문에도 그렇죠. 롯데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 우리 아까 계열사 살펴봤듯이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롯데월드, 아니면 롯데 리조트, 롯데 시네마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자주 일상에서 가고 보고 즐기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곳들에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히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면 줄어들면 매출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굉장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도 어려웠는데 2020년마저 지금 매출이 조금은 과거에 비해 안 나오는 상황, 산 넘어 산인 상황,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좀 싶을 거. 지금 롯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롯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게 오해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기업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어땠을까요? 일단은 갈수록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먼저 갈수록 유연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건 취준생분들도 느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올해 정말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식 채용 홈페이지가 완전히 리뉴얼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정말 기본적인 그냥 홈페이지 딱 여기에 그쳤다면 지금은 굉장히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유익한 콘텐츠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함께 가는 친구 롯데라는 슬로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롯데라는 기업이 일상에서 굉장히 좀 친숙하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롯데의 기업 문화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는 사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창업주 신격호 회장님의 경영 철학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신격호 회장님의 주요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안정입니다. 안정. 여기서 의미하는 안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내 돈으로 우리끼리 한번 잘해봐야지 괜히 은행에서 돈 빌려다 쓰고 그리고 혹은 투자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업을 공개해서 주식을 상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괜히 우리 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난 그런 게 싫어. 그냥 우리끼리 폐쇄적으로 좀 잘해보자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롯데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굉장히 지금은 유연하게 바뀌고 있고요. 유연하게 바뀐 노력이 없었으면 사실은 저도 롯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볼 때, PT 면접을 볼 때 제가 받은 주제가 뭐냐면 수입 과자에 대응하는 롯데제과의 마케팅 전략 기획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전략을 해야 됩니다라고 한 게 자, 우리 롯데제과가 생산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콜라보를 합시다. 꼬깔콘에 설레임을 짜서 먹는 꼬깔콘이 설레일 때를 출시합시다. 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어요. 네. 면접관님들도 굉장히 웃으면서 야, 무슨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사실 기업 문화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면 폐쇄적이면 이런 답변은 이 기업 문화에 어울리지 않고 떨어져야 되는 맞는 답변이지만 사실 기업이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좀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답변도 창의적이고 재밌게 받아들여 주셔서 PT에서 높은 결과를 점수를 받고 통과할 수 있지 않았나. 저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기업이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의 네.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연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보수적인 것보다 보수 아니겠습니까? 예, 급여는 타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뭐 계열사별로 속해 있는 업종이 다르고 비즈니스 모델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강도가 업무 강도는 뭐 기업마다 다르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개인적인 마피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마 롯데그룹이 재계 5위 정도 되는 대기업이잖아요. 네. 조금 더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를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어떤 일로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느냐가 나중에 그 기업의 월급을 결정한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걸로 먼저 시작을 했느냐, 뭐 전자제품이냐, 석유화학이냐, 자동차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떠오르는 몇몇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왜냐하면 그 업종에 따라서 마진율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고마진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영업이익이 많을 거잖아요. 많이 벌어서 임직원들에게 많이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롯데 같은 경우는 아까 시작을 껌이나 초콜릿, 사탕 그렇죠. 등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품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조금은 적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식품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임금 체계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조금 5위라는 위상에 맞게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피셜이라고 하셨지만 월급이 오르길 바라는 건 모든 직장인의 바람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롯데에 대한 또 하나의 선입견. 롯데는 경상도 출신을 선호한다? 오. 네, 전 어떤가요? 이건 처음 들어봐요. 팩트 체크.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그런 거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도 역시나 마피셜인데 마피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과에 있었잖아요. 제가 몸담았었던 제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임원분들의 학력을 보면 좀 유추를 수가 있어요. 우리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의 학력. 그분들의 학력을 보면 부산대, 경북대, 뭐 영남대 이쪽 경상도 대학교 출신의 분들이 꽤 계십니다. 물론 다른 대학도 많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계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있다. 뭐 플러스로 울산대도 있고요. 동아대도 있고 경상도 쪽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리고 또 이것도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프로야구단 중에 롯데 부산에 있죠. 부산하면 또 롯데 자이언츠, 부산, 롯데 공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롯데하면 부산, 경상도 기업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임원분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경상도 출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인 케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는 이제 그 경상도 대학 출신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몸을 계속 담고 있었으면 저도 임원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도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것처럼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곳이다.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마피셜에 기반한 정보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하면 그 막대 과자, 이렇게 빼빼 마른 막대 과자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사실 이게 좀 11월 11일을 하면 이 과자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자에서 애벌레가 붙어 있었다 이런 논란이 있고 좀 파장도 있었는데 제과 제빵 쪽에서는 분명히 좀 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품질 이슈가 하나 터지면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쵸.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저도 이때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2015년이에요. 근데 빼빼로 품질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 일부 제품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컴플레인이 민원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방영이 되었고요. 락스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빼빼로 생산 물량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 좀 임박하면서 굉장히 생산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생산을 하다 보니 좀 일부 생산 과정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대전지사에서 소속되어서 근무를 할 때인데 진짜 정말 그때 인상 깊게 남았던 게 뭐냐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임직원들에게 인트라넷, 롯데그룹 내부 인트라넷으로 우리 회사 내부 그 공지가 떠요. 그 본인의 출퇴근길이나 기타 외근 등을 다녀올 때 그 경로에 있는 다시 말해 빼빼로가 판매될 만한 편의점이나 마트나 슈퍼에 들려서 그것들을 수거해 와라. 라는 공지가 수거해 와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제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룹 전체. 그러니까 롯데 계열사가 아까 80개 이상 굉장히 많고 네. 거기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은 거의 몇만 명, 몇십만 명일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쫙 공지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퍼져 있을 건데 일사불란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 근처 혹은 외근을 나가거나 출퇴근을 할 때 해외 지방 출장을 갔을 때 그 경로에 있는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을 다 수거를 해오죠. 사비로? 물론 이제 사비 나중에 처리는 해주지만 나중에 지원은 해주지만요.
그때는 딱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네. 딱 처리를 하고 원래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큰 물류차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큰 데부터 수거를 하고 다음 날에는 조그만 데 그 작은 큰 뭐 대형 할인점 수거하고 그 다음 좀 SSM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마트 이런 데 수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서 나중에는 지방에 있는 구멍가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것보다 정말로 생각한 것보다 며칠 안 돼서 문제 제품을 다 수거를 한 거죠. 와. 이렇게 빠르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고 야 진짜 대기업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러게요. 물론 이제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이슈긴 합니다. 품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의 사후 관리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지금도 굉장히 빼빼로가 잘 판매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면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였지만 그래도 잘 대처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지금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야. 아니 그 많은 계열사 직원에게 다 연락을 해서 수거하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때 저는 이제 사실 이걸 해야 되나라고 싶었지만 저희 옆에 직원 동료들 그래 우리 회사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하자 이런 분위기나 문화가 있는 걸 보면서 아, 롯데라는 기업이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네.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때 또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제과에 계셨잖아요. 과자 많이 드셨어요? 다니는 동안은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이세요. 네, 많이들 네. 물어보세요. 아, 제가 있으면 과자를 많이 먹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 사 먹진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네. 왜냐하면 회사 자체에도 탕비실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항상 그냥 풀로 채워져 있고요. 모든 과자 당연히 이제 롯데 과자라고 하면 엄청 수만 가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수십 많잖아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와. 그리고 롯데가 하는 게 과자, 아이스크림 뭐 여러 가지들을 해요. 그리고 계열사, 칠성, 음료수들, 핫식스 이런 거 굉장히 많고요. 일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뭐 푸드 이런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먹는 거 간식거리 하나만큼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혜택이죠.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부럽네요. 부러워요. 저희는. 좋아하세요? 네, 네.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 간식을 채워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요즘에는 또 신경 쓰는 게 이렇게 임직원들에게 각종 할인 혜택 같은 걸 많이 주느냐, 복제 일종으로 그런 거 좀 어땠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임직원이 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롯데 패밀리 카드가 있습니다. 임직원용 전용 카드인데 이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월드나 아니면 뭐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롭스, 시네마에서 영화 볼 때 전 계열사에서 할인이 돼요. 롯데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전 계열사면 엄청난 혜택이지 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할인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드만 어느 정도 있으면. 규모예요? 할인? 근데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딱 그 대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 롯데는 어떤 특정 업종을 좁고 깊게 할인을 해준다기보단 얕고 넓게 할인을 해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많은 소비재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CJ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올리브영. 그쵸. CJ에도 이 임직원 카드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올리브영에서 결제를 하면 무려 40%나 할인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아요. 롯데카드 임직원 카드를 가지고 롭스에서 결제를 하면 10% 조금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좋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좋은 건 뭐냐면 제가 가장 그래도 좋게 느꼈던 거 백화점에 가서 결제를 할 때 네. 백화점이 보통 정기 세일이나 뭐 이런 세일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걸 다 무시하고 그 가격에 무조건 10% 더 무조건 중복 할인 10% 더라는 막강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세일을 할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는 없어요? 한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까지 써보진 못해서 네. 한도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데는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업종에서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깊게 할인을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열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할인을 해주면 정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좀 회사에서도 약간 좀 적은 분량의 혜택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롯데 기업에 대한 썰도 좀 들어보고요. 오해와 진실도 좀 풀어봤습니다. 사실 많은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롯데가. 강사님 보셨을 때 롯데 입사 일단은 들어가라 아니면 어떤 채용인지 가려서 들어가라. 어느 쪽이세요, 강사님은? 저는 지원자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롯데만큼은 특히나 더. 왜냐하면 롯데 내에는
이 그레이드 제도가 있습니다. 뭐 S 그레이드, M 그레이드, A 그레이드. 그러니까 일반 그룹 공채 신입사원, 저와 같이 입사를 한 일반 그룹 공채면 A 그레이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이 A 그레이드로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점이 이제 그 연차에 맞춰서 과차장급인 위에 M 그레이드나 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 그레이드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 규모, 근속 연수가 굉장히 좀 타이트, 뭐 상대적으로 조금 잘 갖춰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계열사가 수시로 따로 뽑는 영업직 공채나 A 그레이드보다 한 단계 아래인 JA 공채를 뽑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제가 입사한 A 그레이드보다 연봉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단계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연수 자체가 조금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이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일반 신입 공채는 보통 정기로 매년 3월과 9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다렸다가 정기 공채로 들어가서 입사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굉장히 나이가 많거나 지금 취업이 당장 급해서 지금 떠 있는 영업직 수시 공채나 JA 공채로 들어가서 입사를 하게 되느냐. 물론 지금 취업하는 데 있어서 기회는 수시 공채가 더 많습니다. 수시 채용이. 하지만 입사 후에 여러분들의 커리어까지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입사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쌤의 경험을 빌어서 저희가 롯데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불매운동도 그렇고 롯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롯데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그 일본 불매운동 그리고 올해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진짜 그룹 자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나빠질 건 없어요, 이제. 사실 이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그렇죠. 기저효과라고도 하죠. 2021년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 이제 모든 다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발판 삼아서 기회를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있을 채용이나 아니면 롯데 기업이 하고 있는 행보들을 잘 보시면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롯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